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무료반에도 방송하고 있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자, 전일 해외 증시는 유럽 증시는 뭐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됐고요. 미 증시는 오전에 상승 출발해서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미 증시는 점심 시간대까지만 반나절만 진행을 하고 오늘 독립기념일로 이제 휴장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증시가 유럽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차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역시나 무역 분쟁 이슈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전장에 전일 편입하고 넘어왔던 종목들 흐름을 좀 보고 대응 가능한 종목들은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D 온라인은 끝났네요. 목표가가 지금 현재가가 목표가구나. 자, YD 온라인은 현재가 이상권이죠. 이상권이고 뭐 그렇게 호가 부담은 없으니까 뭐 물량 부담은 별로 없네요. 물량 부담은 크게 없다. 어제 제가 이거는 많은 반을 추천드리지 않았고 소액반하고 몇 반 했던 것 같은데 물량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호가 밸런스 보니까 신고가 구간이기도 하고 올려치면은 장중에 3,660원짜리에 지금 호가에 12,000주가 좀 걸려있는 게 있는데 그 물량을 어떤 식으로 걷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을 만드냐 아니면 오전장에 바로 단기 고점 만드냐 차이를 보이겠네요. 30원이 우리 목표가죠. 지금 25원에서 또 제가 제시한 가격 바로 한 호가 아래에서 고점을 형성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부 우리 회원들이 25원 오면은 팔려는 어떤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호가 보시면 평소와 좀 다르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이러면 뭐 무난합니다. 힘들. 그죠? 평소에 제가 얘기할 때 막 여기 호가 이만큼 쌓여 있으면 그게 부담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 때는 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3,660원짜리에 있는 12,000주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걷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치느냐 아니면 당기고 좀 먹느냐죠. 일단 목표가 돌파했으니까 직장인분들은 매도하시고 아우 다리가 왜 이렇게 저리지? 잠시만요. 자 3,660원짜리를 그래도 제법 훅 가져가죠. 훅 가져가죠. 오늘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습이죠. 이런 그림이면 직장인분들은 목표가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좀 매매할 줄 아시는 분들은 구간마다 설정해서 차익 전략을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디 온라인을 나는 보유를 조금 해서 극대화를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밑으로 걸어놨던 물량은 이제 취소시켜야 되고요. 그죠? 요런 자리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 매수가가 아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 자리 정도가 매수가란 말이면 이렇게 범위를 정해버려.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이 자리가 이탈이 안 되면 좀 버텨보겠다라든지 물론 아예 안 팔고 버틸 수는 없고 차익할 거 해놓고 그죠? 팔아놓을 거 팔아놓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온라인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지금 코오롱 목표가 얼마입니까?
379. 코어롱 머티리얼즈는 그냥 본전가 전후해서 매도해 주세요. 코어롱 머티리얼즈는 본전가 전후해서 그냥 매도해 주세요.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뭐 전일 오전장에 제가 올라올 때 이용해서 절반 정도 차익하세요 했던 종목이죠. 그죠? 아침에. 그리고 나서 밀리면 사도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마 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또 주식을 더 샀을 거고요. 단가가 이렇게 맞춰졌을 건데, 그죠? 이렇게 어제 전일 산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졌을 거고,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여기 양봉의 크기가 두툼하고 음봉의 크기가 두툼할 거예요. 이게 두툼한 캔들이 있으면 이 안에서 이걸 돌파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오늘 오전장에 거래가 확 터져야 되는데, 물론 거래가 지금 안 터지는 건 아닙니다만, 양봉의 크기, 음봉의 크기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 이거만큼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죠. 살살 이렇게 비집고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많이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소화하고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한 발 뺐다가 다시 본다든지 그런 전략들을 취하는 게 유리합니다. 코어롱 머티리얼즈는 현재가 이 상권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조금 더 먹으려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시장 뭐 크게 이상 없죠. 오늘 뭐 미증시 휴장이고 부담 없습니다. 부담은 없어요. 혼조 출발해서 살살, 뭐 제가 오전에 또 끌고 나오면 부담스럽고, 오전장부터 차고 나오면은 부담스럽지 않나요, 요즘에? 요즘에는 하도 이게 오전에 올라오다가 오후장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부담스럽더라고, 오전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좀 오전에 차라리 소화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오전에 괜히 땡겨봤자 매물만 나와,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참 방송을 좀 틀어야 되는데 유튜브 방송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방송만 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오전에 제가 이렇게 무료 방송 틀기 때문에. 코세스. 자, 코세스 어저께 제 방송, 오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 요령을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자, 어제 5분봉으로 제가 봐드릴게요. 자, 제가 어제 좀 문자를 미리 보내드렸죠. 좀 미리 좀 일찌감치 좀 사보자 말씀드렸고, 자, 말씀드리고 나서 종목이 뭐 이 몇 프로 뜬 겁니까? 3%가 확 떠버렸어요. 자,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면 된다? 그냥 이런 케이스는 놔버리면 되고, 기다려서 사거나 다음날 눌릴 때 사면 된다 말씀드렸죠. 다 기회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오버할 필요 없어요. 오버해서 뭐 그 종목 못 사면 안 돼, 뭐 안 달라가지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밀렸죠. 제가 2차 매수가를 어디 드렸냐면 5,300원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5,300원에 대기하고 있다 사면 되는 거고, 어떤 분은 5,320원에, 어저께 안 산 사람들은 5,320원, 30원에다가 비중 15% 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대응들이 왜냐면 우리 회원님들은 저희가 드린 전략대로만 하고 싶지 본인이 어떤 요 전략을 응용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응용하는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조금 응용해서 매매하면 좋죠. 하여튼 뭐 이거는 문자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문자대로 대응을 하시고, 쟤는 2차가가 안 왔다? 한옥가 차이로 안 왔네. 자, 뭐 2차가가 한옥가 차이로 안 왔네요. 또 이거는, 그죠? 그러면은
형님들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덜 먹고 팔면 돼. 응? 형님들이 생각해도 2차가를 한호가를 안 주고 올라오는 거잖아. 그죠? 4,550원짜리를 사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안 오고 그냥 지금 차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호가 차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매매 대응 하시면 됩니다. 현재 건부터 분할 차익 하시면 돼요. 현재 건부터 아시겠죠? 현재 건부터 분할 차익 하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단타라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정화된 전략을 들여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거 너무 쉽죠. 가장 이상적일 거야.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딱 그 가격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2차가를 드리고 목표가를 제시해서 딱 그 2차가에 체결돼서 목표가에 도달해서 팔고,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만 주가라는 게 어떻게 전형적으로 딱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한호가 위에서 반등이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2차가 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안 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적으로는 안 된 거로 우리가 산정을 합니다만, 우리 회원들은 2차까지 왔다 가는 거구나, 그럼 목표가가 좀 낮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응용이야, 응용. 그냥 전략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래서 사실은 목표가 없이 대응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우리 회원들이 목표가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 라고 하셔서 목표가 다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목표가라는 게 뭐 저희가 뭐 해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어떤 방송을 뭐 요즘에 많이 할 거니까 장중에 응용해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것은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단타반.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목표가가 14,400원에 우리가 걸려 있어요. 근데 봐봐,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상한 거야. 여기다 호가에다가 딱 찍어 놓고 우리 여기 팔 거예요 라는 거 알려줄 필요 있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힘이 더 갑니다.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차고 나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물량 좀 빼도 돼. 직장인분들 어쩔 수 없어지만 지금 제 방송 보는 분들은 이거 종목 이렇게 튀어나올 종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부는 좀 정리를 하더라도 일부는 버텨봐. 오히려 이거는 버텨도 돼. 다른 종목보다 더 오히려 반등 탄력이 강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어. 뭐 목표가에 팔아야 돼. 네, 제 방송 혹시나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영리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게, 우리 여기 팔 거야 이러고 다 티내는 거야? 이런 것들은 너무 티나잖아. 그리고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렇게 대응들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전이 강했던 반등이 그래도 좀 제법 나왔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오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오전에 좀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좋아요. 오전부터 강해버리면 오후에 빠져버리잖아. 오후에 흔들리니까 부담스럽다. 형님들 요거 만천주 여기 제 방송 듣는 분들 물량 빼봐. 이거 100% 더 가. 진짜야. 이거 물량 걷어버리잖아요. 100% 더 갑니다. 100% 더 가요. 100%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로 치워봐. 다 직장인분들 건가 보네. 아무튼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막 제 얘기를 잘 참고하셔서 대응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어. 방송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종목이 약간 지금 최근에 낙폭과대잖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 사서 이렇게 팔았던 종목이에요. 한 30-40%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더 나갔죠. 2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3,000원 내려온 거예요. 요즘에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남북 경협주도 이거지 뭐. 이렇게 빠진 거지 뭐. 형님들이 매매하시는. 근데 형님들이 매매하시지 않는 종목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지금 물량 어떻게 걷어갔나요? 못 봤네. 순간 어떻게 걷어갔어?
100%더 간다고 이거. 일단 공식 전략은 뭐 끝났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세요.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하이비전도 오전에 괜찮았고요. 호로 머티리얼이 조금 더 올라왔네. 뭐 상단까지 올라와 버렸어 지금, 그죠? 근데 좀 아무래도 넌 여기 이 자리 뚫어내면 더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편하게 가자고. 거래가 터지긴 했네. 거래가 들어왔네, 호롱이. 호로 머티리얼즈가 거래가 들어오긴 했네요. 금방 보니까 더 가려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붙여놨네. 이런 식으로 지금 붙여놨어. 네, 잘 팔았습니다. 미증시가 어저께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님들. 우리 국가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그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가 중지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이후로 미증시가 출렁거리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오늘 하루 쉬고 또 무슨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잖아. 당연히 미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미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었죠. 그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난민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도출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통합이거든요. 통합이 안 되고 서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고 유로존을 깨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가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핵심적인 문제가 난민 문제였고, 난민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개가 됐던 거고, 미국은 약간 뉴스 기사 하나로 인해서 무역 분쟁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각도에서 무역 분쟁의 완화 시그널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개별 기업들까지 제재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무역 분쟁이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굵직한 부분에서는 큰 어떤 파도는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 오늘 중국 증시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변동성 크지 않을 거예요. 어저께까지, 어제 오전장에 살짝 들어 올리다가 장중에 한번 무너졌다 오후장 돌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글쎄 오전에 지금 버티고는 있어요. 버티고 어제와 똑같이 장중에 또 흔들렸다가 뭐 오후장에 돌리고 이럴까요? 글쎄 그냥 혼조를 보이지 않을까요? 혼조를 보이다가 내일 미증시가 휴장이니까 두려움은 없거든요. 뭐 또 공포스러운 것들 없잖아. 그러면 그냥 저냥 이러고 해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오후장에 좀 더 끌어다 놓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무역 분쟁 이슈가 거의 이제 소멸 단계 구간에 왔다라는 것을 뭐 증시가 미리 반영할 수 있거든요. 아마 뭐 또 오후장 보면 알겠죠. 만약에 오후장에 우리 증시가 슬슬 끌고 나온다, 그러면 거의 끝났다라는 걸 증시가 미리 알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내일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 휴장이고, 뭐 내일 밤 미증시가 빠진다? 그래봤자 이제 우리 증시는 버텨냈기 때문에 빠져봤자 전저점 이상권에서는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최악의 시나리오도. 근데 만약 미증시가 거기서 이제 좋아진다, 무역 분쟁 이슈가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화가 됐다, 그러면서 반전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증시는 오히려 저항권이라고 했던 구간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해외 증시도 안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만 뭐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빠졌고, 뭐 증시가 안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잖아. 이 정도 뺐으면 됐지 뭐. 자, 낙폭과대로 어저께 또 추가 편입해드렸던 종목이 좀 움직이는데, S모도 똑같아. S모도 사실은 좀 전에 봤던
조금 전에 봐드렸던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거 종목 이거 오늘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현재권에서 매도하시고, 직장인들은 현재권에서 매도하시고, 좀 더 볼 수 있는 분들은 낙폭과대 성격이니까 한번 반전을, 추가적인 반전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요즘에는 뭐 낙폭과대가 워낙에 많아서 제가 단타 종목을 강한 종목 위주로 해드리다가 어제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약한 종목도 해드리잖아요. 이유가 뭐 원체 뭐 많이 빠져나서 들어올리면 세게 들어올리거든요. 그냥 놓치긴 좀 아까워서 이런 종목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비전하고 뭐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고 대응하세요. 우리 에스모는 그저께 우리가 손절매 했던 반 있잖아요. 복수하기 위해서 또 들어갔던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현재권 장중 소화하면 이런 패턴의 종목은 그냥 확 들어올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염두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 설명하다 그랬지?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아무튼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고 계시라고, 반전의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고, 주초가 거의 매도 클라이막스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매도 클라이막스였는지 여부를 뭐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어디 있어요? 코스닥 지수 이렇게 좀 들어오면은 저때가 매도 클라이막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네, 이거는 이제 오늘자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닐 거고, 주반, 다음 주, 주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흐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뭐 지수가 여기서 이제 우리 힘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V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다 돌아 나가는 걸 기대할 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지수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수가 땡겨져 나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애들까지 다 같이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빠지지만 않으면 돼. 악재가 거의 소멸 국면이구나라는 인식만 있으면 종목들은 탄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북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중타반 해임들한테는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무튼 감히 제가 어저께 다 예상해 드렸는데 9월 중순에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준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일정에 맞춰서 매매한다면 지금만큼 대북 관련주를 싸게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점이 있을까? 앞으로 3개월 안에 앞으로 3개월 안에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또 올까? 글쎄요,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야, 어떻게 보면. 누구는 뭐 지수가 하루가 더 빠지니 많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굵직하게 봐야지. 당장 내일 모레 내 계좌를 생각한다면 그게 중요하지. 다음 주 내 계좌를 생각한다면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빌린 돈이었다면 중요할 수 있지. 내 돈이 아니고 다음 주 갚아야 돼. 그러면 당장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근데 주식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큰 틀에서 봐야지. 물론 이렇게 안 빠지고 어느 정도 뭐 좀 조정받고 돌렸으면 가장 이상적이었겠지만, 최근 1년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주가 영향을 뭐 예상치보다 더 세게 줬잖아요. 예상대로 가는, 뭐 쉽게 가는 경우도 있고 예상을 뛰어넘는 변동성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무역 분쟁 이슈가 뭐 올해 2월 달부터 있었던 얘긴데, 사실 뭐 작년부터 있었던 거고, 트럼프가 이 정도로 6월 달부터 강경하게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기엔 쉽지 않았을 거고, 근데 그것이 또 주가에 미친 영향이 이 정도까지 진행 파급력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쉽진 않죠. 왜? 어떤 뭐 금융학적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정치학적인 정치적인 말 한마디 뭐 이런 걸로 변동성 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진핑이 한마디 하고 트럼프가 한마디 내뱉고 이런 걸로 지금 영향을 주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막 쉽게 막 예측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변수들을 제거한 상태로 봐야 돼요.
정치적인 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지금 가격권이 비싸냐 싸냐. 아니, 지금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싸진 거지. 주식은 쌀 때 사야 됩니다. 근데 쌀 때 팔아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6개월 최근 뭐 최근 한 뭐 5개월 그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본다면은 최근 5개월 동안 옆에 여기 위에 이게 이제 HC는 마이너스 28 써 있는 게 고점 대비 지금 28% 빠졌다는 거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거의 40% 빠졌네요. 현대글로비스 46% 빠졌고, 그러니까 올해 한 3, 4, 5개월 동안 주가 지수 종목들 빠지는 퍼센트입니다. 이게 이제 한라울리 35%, 현대모비스 27%, 화신 36%. 이 자동차 섹터잖아요. 뭐 이거 삼익THK는 50% 빠졌네요. SL도 30%, 40%, 세종공업 30%. 자, 자동차 섹터하고 뭐 반도체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인터플렉스 66%, 하나마이크론 25%, DB하이텍은 조금 올랐고 SFA 32%. 물론 뭐 이 안에서 좀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HS미코 30%, 바른전자 45%, FST 30%, 원익홀딩스 30%. JT는 별로 안 빠졌고, 주성 42%, KC 35%, GST 45%. 이거는 우리가 매매하는 단타 종목이고, 유니테스트는 제가 형님들한테 좋다고 하는 종목이죠. 그죠? 태양광 이거는 뭐 반도체 장비 섹터입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지금 태양광 시설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태양광 기업들이 다 실적이 없는데 얘는 유일하게 수주를 따내고 있는 종목이다 하면서 좋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는 버티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유진테크 35%, 어니가 EPS 27%, 비아트론 46%. 아니 뭐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반도체, 아몰레드, 이거 뭐 제이스텍 이런 애들 아몰레드니까 55%, HB테크놀로지 5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상이야. 원익, 테라세미콘도 OLED로 얼마나 또 이슈가 됐었습니까? 52%.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권 30% 빠져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여기 정확하게 이날 방송 녹화를 했어요. 그죠? 제약바이오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녹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10일 날 제가 제약바이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날 해드렸죠. 공교롭게 4월 1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박살났죠. 물론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버틴 종목들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잘 가다가 43%, 종근당 34%, 일신바이오 40%, 영인프리오 45%, 아이진 40%, 신원생명과학 26%, 바이오니아 42%, 오리엔트바이오 23%, 국제약품 40%. 그러니까 뭐 30%에 40%예요. 다 그죠? 36%, 43%, 31%, 21%, 43%, 46%, 30%.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몇 개는 살아있겠지. 몇 개는 살아있겠지만 종목들이 별로 고점 대비 적게는 한 25% 빠졌고 많게는 거의 60% 빠진 거예요.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죠? 지금 이게 현 실상입니다. 물론 남북경협주들도 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현대건설. 근데 유독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얘네 남북경협주는 빠진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한 달 동안에 그걸 다 반영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다른 종목들 3개월 빠지는 거를. 건설주들도 다 20%에 30%다 빠졌고, 그죠? 고점 대비해서. 시멘트도 30%에서 50% 사이, 40%까지 다 빠졌죠. 그러니까 30%대, 31%, 37%, 3표 시멘트 41%, 40%. 두산 인프라코드, 이거 참 이때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한 달 전에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하여튼 많이 빠졌습니다, 종목들이. 철도주들도 많이 빠졌죠. 철도주들 푸른 기술은 너무 많이 오르면 당연히 하락폭이 깊을 거고, 철도주 지금 푸른 기술은 반토막 났어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대오엘, 대아티아이 40%대 빠진 거고, 세명전기 반토막 났고, 비트로 시스도 반토막 났고, 특수건설도 거의 반토막 다 돼가고, 철도주들 이렇게 빠졌죠 지금. 지금 보면 아마 처참할 겁니다. 종목들별로 흐름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남북경협주들은 그런 흐름이 좀 조기에 진행이 됐다라는 점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 좋아, 빠졌는 이렇게 다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하면,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이제 돌아오겠지. 근데 어떤 종목들이 돌리어 세울 것이냐, 앞으로 어떤 종목이 돌려 세울 것이냐가 문제죠. 좀 더 우선한 종목들이 있을 거고, 또 후순위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뭐 업황이 죽어있는 업황이 살아나기는 어렵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부흥해? 그러긴 쉽지 않단 말이야. 반도체 업황이 물론 지금 피크를 치고 지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려 왔는데, 우리가 중국의 굴기를 이겨내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만들어서 성장의 속도를 계속 늘려간다? 글쎄, 그것도 예측하기는 어렵죠. 감히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할 게 사실은 마땅히 있지는 않아요. 그건 결국에는 돈이 몰릴 수 있는 쪽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돈이 좀 몰려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뭘까? 돈이 좀 몰릴 수 있으려면 이슈 메이킹이 돼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선 유행이죠. 유행. 패션을 따라가야 된다. 유행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기존에 있던 섹터들은 솔직히 쉽진 않아요. 저는 남북경협주 플러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섹터가 대중국 관련주입니다. 대중국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남북 경협이 진행이 되고 남북 간의 관계가 풀리면 대중국 관련주들 풀려버립니다. 확. 되죠? 그쪽 섹터가 앞으로 시장을 화려하게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봐요. 다만 지금은 똑같이 다 무너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찬스라는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다 죽어, 같이 죽어 있잖아. 예, 아무튼 그런 흐름인데, 현재 시점을 생각한다면 뭐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관련한 종목을 매매한다든지 하는 것도 쉽진 않을 거다. 당장 눈에 보여야 되거든. 그래야 그것이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고, 나중에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도 되는 포인트도 있어요. 그 어떤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런 어떤 흐름이라면 가능한데, 대북 관련주들은 사실 뭐 신선하기도 했고 지속 가능하기도 했죠. 하지만 중간에 악재가 너무 많았어. 악재들이 곳곳에 트랩이 많이 숨겨져 있었어요. 갑자기 판을 뒤집어 버린다든지, CVID를 한다고 했다가 회담 전날 CVID가 아니면 받을 생각이 없다 했다가 다음날은 CVID는 도대체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죠? 도대체 이 합의는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게 참 판단하기 어렵게 트랩들이 이렇게 다 깔려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변할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과연 북한이 변할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변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는 것은 당장은 이 이슈가 그냥 사라질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슈가 여기서 갑자기 김정은이 미국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남한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밥받아친다? 글쎄 그게 과연 쉬울까요? 아니면 이 평화 무드를 더 끌고 가는 게 북한 입장이 편할까요? 이렇게 판을 깔아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 후자예요. 후자라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어떤 평화로 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네, 저는 가능성 확률로 보니까 항상 이 평화 무드가 적어도 올해 내년 길게 진행되면 뭐 내년까지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진짜로 북한이 핵을 제거해주고 완벽하게 제거해주고 통일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것을 바랍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 않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고 근데 우리 증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섹터가 우리 증시를 선도할 수 있을까. 대하 TI도 이참에서 됐나요? 됐죠 이거. 대하 TI도 이참에서 된 것 같은데 왔다 간 것 같은데 신기해 그죠? 님들 신기해. 이렇게 큰 종목인데 이렇게 굵직한 종목인데 20원이라고 하니까 딱 20원만 찍어줬네 그죠? 우리 님들은 항상 바라는 게 제가 20원입니다 얘기하면은 한 20원입니다 하면은 한 10원 정도 찍어주길 바라고 100원 정도 찍어주길 바랄 텐데 참 정확하죠.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제가 지정을 하고 가격대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전후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전후권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님들. 전후권 이렇게 이해하고 대응들 하셔야지. 또 우리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그 가격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서로 피곤해. 자 9시 53분인데 뭐 전일 있었던 이슈는 별거 없습니다 님들. 별거 없고 어제 CNBC에서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하는 부분이 예상보다 덜 엄격하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해주기도 하고 유가도 오르고 또 EU에서 난민 정책의 합의도 보고 그래서 유럽 증시도 좋아졌고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좋았을 법한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그런 얘기 있었다고 했죠. 중국 법원에서 그 마이크론의 판매를 중국 내에서 불허한다, 중지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증시에서는 의 약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을 부추겼던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 위주로 빠졌어요. 마이크론도 한 5.5%인가 빠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글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왜? 미증시는 오늘 휴장이에요.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뭔 일이 있을지 몰라. 근데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갑자기 불거진 거죠. 그게 일반적인 지금 완화되는 어떤 트럼프의 어떤 커멘트들이 완화되고 있는 완화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게 개별 기업들까지 제재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럼 이거는 무역 전쟁 확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맞습니다만 큰 틀에서 봐야죠. 지금 굵직한 어떤 뭐 트럼프가 2천억 불을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엄포를 내놓은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무역 분쟁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전체 규모의 10%도 안 되는 대중국 무역에서 대미 무역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서 중국이 5천억 불 수출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400억 불이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준으로 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거 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시장도 알고 있어. 용인할 수 있는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휴장이고 하니까 불안 심리가 미증시에서는 작용을 했다. 그리고 장도 3시간밖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장 후반에 나온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별로 겁을 낼 필요가 없죠. 우리 증시는 그래도 완만하게 소화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어떤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오전에 너무 강해버리면 오후장에 또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에 좀 혼조를 보이다가 오후장에 살살살 끌고 나오는 모습이 더 이상적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오늘 오전에 단타 매매, 우리 단타반 힘들 매매했던 종목들을 체크를 좀 굳이 해드리자면은 코오롱 머티리얼즈, 이거는 좀 더 치긴 했는데 우리가 전일 수익 좀 내고 다시 사가지고 갖고 넘어왔는데 오전에 어제 생각보다 좀 깊게 눌렸기 때문에 오전에 올라야 할 때 이용해서 본전 내진 소폭 수익권에서 그냥 빠지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YD 온라인이었죠. YD 온라인. 자, YD 온라인은 오전에 빵 쳐 나올 때 한 4% 가까이 쳐 나왔네. 어제 종가 관리 좀 들어오고 오늘 오전에 4% 차고 나온 거니까 많이 나온 거죠. 단타 수익은 충분히 나왔을 거고, 보유 기준에서는 본인의 매수가를 설정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매수가 내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고 싶다는다면 금일 5분봉 캔들상에서 하단부를 딱 지정해 놓고 오늘 여기만 안 깨지면 좀 더 보겠다 라든지 그런 어떤 전술을 좀 우리 개별적으로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전략은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전술을 개별적으로 짜시고 그거에 맞춰서 자신이 정한 룰에 위배되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로체 시스템즈도 오전에 자 올라올 때 이용해서 차익 전략을 제시해 드렸죠. 그 자리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우리가 2차 매수가가 4,550원인데 한호가 차이로 2차 매수가 안 줬기 때문에 안 주고 나서 올라오는 거면 아무래도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줬다고 봐야 돼. 이건 거의 줬다고 봐야 되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룰에는. 근데 우리는 안 사진 걸로 치잖아요. 그러면 목표가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목표가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때의 목표가란 말이지.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목표가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목표가 얼마였어요? 이거 오늘 4,840원이었네. 4,840원이면 여기잖아. 여기가 목표가란 말이죠. 근데 이 목표가는 여기를 안 내려고 오전에 바로 차고 나올 때의 목표가잖아요. 내려와서 2차 매수가 체결된 목표가가 조금 낮아집니다. 아시죠? 님들. 조금 이렇게 조금 낮아질 거란 말이야.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원래는. 그래서 올라올 때 이용해서 뭐 별 차이 없지만 뭐 30원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넘어갔어요. 40원은. 그렇게 대응을 하자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아까 이제 400원짜리였죠. 400원, 14,400원에 우리 목표가가 있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더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어쩔 수 없어. 목표가 대응을 해야 돼. 걸어놔야 돼. 근데 직장인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된다 했잖아.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1차 매수, 그죠? 요날이었네. 요날 1차 매수, 이렇게 여기 2차 매수 이렇게 했던 종목이죠. 이렇게 단가 아마 이렇게 맞췄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2나 2차 했나? 아무튼 그렇게 했죠. 해서 이렇게 좀 올라올 때 이용해서 단타반 이렇게 추가 상승 이용해서 차익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모도 좋았죠. 에스모도 이렇게 어저께 종가 무렵 잡고 넘어와서 오전에 목표가가 돌파가 돼서 목표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자 차익 전략이 다 나갔고요.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넘어서서
이렇게 시세가 오늘 장 후반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라 말씀을 드렸고, 보유기준선 굳이 설정한다면 본인 매수가, 그죠? 우리 9,600원 샀나요? 그죠? 본인의 매수가를 마지노선 삼고 대응하시면 되고, 조금 너프하게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오늘 이 온봉 캔들상에서 양봉이 차고 나왔던 이 하단부가 깨지지 않으면 좀 더 버텨본다, 그런 전략들을 개별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다 팔았을 거고요. 그죠? 자, 그렇게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종목이 코세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코세스가 한 번 더 매수가 5,300원짜리를 한 번 더 줬네요. 자, 제 방송을 오늘 듣는 분들은 이 종목이 5,300원이 아까 매수가라고 했으니까 또 내려왔네 해서 무료 회원들도 살 수 있었겠죠? 맞습니까? 또 살 수도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허용합니다. 어차피 방송을 제가 무료로 열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이용해서 문자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대하TI도 현재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20원이었죠. 20원 자리에서 2차가다 말씀을 드렸고, 딱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뭐 2차가 체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잖아, 여기 주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잖아. 만약에 차고 나갔다, 조금 위에서 사실 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확인하고 살라고 했다라든지 했으면 이렇게 아랫골이 잡히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좀 비싸게 다시 사면 돼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 거는 후순이어서 난 늦게 걸어놔서 체결이 안 됐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20원을 주고 움직였잖아. 그러면 조금 다음 캔들에 주면, 그 부근을 주면 찬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그 뒤에 기다려서 사는 것보다는 안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우리 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찍어주고 가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잖아. 우리 힘들은 10원, 200원 딱 내려오는 걸 좋아하겠습니다. 그건 뭐 별로 의미 없다고. 요 부근이라는 의미니까 사실 제가 제시하는 가격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2차 체결을 안 하고 나서 주가가 들어 올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들보다 덜 먹고 팔면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전 10시인데 어저께는 종목을 그래도 여러 개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단타반 매매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직장인분들, 중타반님들 종목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좋다. 어차피 큰 변동성은 거의 이제 지나갔다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당장 오늘 내일 급등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시장에 이슈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된 모습을 어떤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전까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모멘텀, 아주 작은 모멘텀만 생겨도 주가는 빠른 회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게 어떤 대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나온다든지, 우리한테 좀 유리한 이슈가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무역 분쟁이 조기에 이제 마감이 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일련의 이야기들이 나와만 준다면 워낙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더 세게 못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주가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이번 주 초가 되지 않겠냐라는 저희 판단을 우리 힘들이 들으셨을 거고, 그게 뭐 정말 현실화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보다 뭐 훨씬 나은 모습이 나오겠죠. 하여튼 그렇게들 이해하시고 대응들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마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VIP님들은 오후장에 다시 마이크 열 거예요. 오전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 오후에는 클로즈, VIP님들 위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